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원구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착한 것 같아요. 마들역 근처는 좋은데 너무 많아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마들역 한 여기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이 가격에 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상승장에 대박날 아파트를 찍어드려요. 아유, 너무 별거 없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요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일기 신도시 개별단지도 속도 낸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 있잖아요. 그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지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랑 노원구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한 30년 전 신도시들 그런 데들이 이제 재건축이 될 게 아주 유리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상당히 잠잠합니다. 아주 잠잠해요. 특히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원구가 지금 가격이 상당히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노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일규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노후 계획도시, 여기 계획도시고 노후였잖아요. 요런 데도 다 적용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역세권 500m를 좀 체크는 하셔야 돼요. 역세권에서 그러니까 플랫폼부터 요렇게 재보면 되거든요. 요런 데에는 분명히 500m 안에 들어가니까 요런 데는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사용설명서라고 제가 여기에 조건에 다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노후계획도시여야죠. 예를 들어서 일기 신도시들 있죠. 저는 부천이나 일산 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많이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막 오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곳들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당, 평촌, 삼본, 그리고 노원구 이쪽을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역세권 500m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500%까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역세권 500m에 못 들어가도 용적률 450%는 받는다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450%만 돼도 괜찮거든요. 괜찮긴 한데 저는 전부 다 500% 가까이 이렇게 준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찌됐든 순서는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 500m 먼저 하고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역세권 500m는 속도가 빠르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든 어찌됐든 더 좋은 것들이 무조건 있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역세권 500m에 속하는 단지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2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적률은 당연히 낮으면 좋죠. 그리고 돈이 조금 묶여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이건 되게 매우 오래 걸리는 투자입니다. 왜 소형 평수를 접근해야 되냐? 돈이 적게 묶여야 돼요. 왜 돈이 적게 묶여야 되냐면 대형 평수 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긴 한데 대형 평수 사면은 기회비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락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락장이 오면은 현금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형 평수에 노후 계획도시다 보니까 현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에 중대형 가면은 현금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요것들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돼요. 오늘 그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다 찾아보죠. 괜찮겠죠? 언제 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요 정도면 거의 다 정답을 드린 셈이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다 찾아드릴게요. 저도 요런 곳들을 보고 있긴 한데 분양권 투자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시드가 많이 불었다. 그럼 그때는 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를 투자하느라 분양권 투자를 못한다. 그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저의 경우에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니까 만약에 무주택이다. 무주택이시면 그리고 자본의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거를 우선순위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팔 수 있으면 팔고 요런 데를 사고 나는 뭐 전세나 월세 살고 그 돈으로 분양권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저는 서울 부동산은 분양권에서 좀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현금이 적게 되니까. 레버리지 10배잖아요. 10배 레버리지를 적은 이자로 비교적 적은 이자로 쓸 수 있으니까 저는 되게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레버리지가 크면 상승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잡아야죠. 싸질 때 위기에서 사면 좋지만 화랑일 때 사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돈을 다 잃을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기꾼이니까 매우 위험하지만 저는 공부를 더 해서 안전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금을 더 많이 보유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쪽을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이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투자예요. 레버리지가 크면 위험하고 어려운 투자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 투자 추천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 한 거지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가 아닙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얘네를 투자한다고 치면은 얘네들은 오래 걸려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투자입니다. 약간 인테리어 해서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고 아니면 뭐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도 되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기존 아파트 투자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얘는 좀 쉬운 투자입니다. 1번 투자법과 2번 투자법이 있다면은 요건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오늘은 1번 투자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뭐 조금씩은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연한을 넘은 노후계획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투자하는 방법 기준은 이미 다 써놨습니다. 이건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 낮은 단지면 좋은 거지 높아봤자 한 220%거든요.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본인 선택인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데들을 알려드리는 거지 투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격은 안 볼게요 오늘. 돈이 적게 묶이는 게 중요하지만 가격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요런 데 속하는 게 이런 단지다 이런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원구부터 볼게요. 노원 저는 이 위에부터 그러니까 상계동 쪽부터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봉산역까지 가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대 수락산역 여기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확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수락산역 옆에 일단 1000세대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나마 763세대 정도 되는데 별로 없어요. 여기는 제 기준에 들어오는 데가 은빛 2단지와 은빛 1단지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소형 평수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53부터니까 있죠. 저라면 요게 갭이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매매가 113개, 전세가 17개 나왔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3구 되게 작죠. 엄청 작아요. 그래서 현금이 좀 덜 들어간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에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3억 3천에 거래가 됐고 그 정도의 호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3천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세 1억 8천 2억 대략 한 2억 정도 되겠죠. 2억에 놓으면 엄청 잘 놓는 것 같고 한 1억 8천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만약에 3.3억에 매수하고
1억 8천에 전세를 놓으면 내 돈이 한 1억 5천 정도, 러프하게 계산한 거예요. 요 정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은빛 2단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나의 리스트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세 트래킹 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좋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이게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전세가가 슬쩍슬쩍 올라서 지금 1억 5천인데 이게 딱 붙어가지고 한 9천쯤 됐다. 그러면 이때 이런 물건 있으면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점이 오면 과감히 실행을 하면 됩니다. 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미리 조사를 좀 다 해놓는 게 필요한 거죠. 수락산역 쪽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7호선 라인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책세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7호선 타고 과외 다닐 때 책을 가장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때 강남 살았는데 강남에서 7호선 타고 과외 다녔거든요. 이때 책을 1년에 한 100권씩 읽은 것 같아요. 네, 지하철에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7호선 라인을 상대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쪽에는 상계주공 11단지 거의 2000세대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계주공 12단지 물론 요런데 단지도 다 좋아요. 이쪽은 좋은 데가 너무 많아갖고 2100세대, 2265세대 여기는 뭐 솔직히 좋은 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마들역 주변은 너무 많아요. 상계주공 10단지도 마찬가지고 상계주공 9단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마들역 근처는 완전 밭입니다. 여기 근처는 좋은 데 너무 많아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다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러면 고르기 더 힘든데 뭐 15단지도 마찬가지고 14단지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리고 다 대단지예요. 2100세대 2265세대 아까 2000세대 이상이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마들역 주변은 좋은 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돈이 좀 덜 드는 지역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들역 한 11단지 뭐 여기가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가격이 너무 막 싸지만은 않아요. 가격을 또 다 반영하지 않습니까? 아까 봤던 곳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돈 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41제곱미터 기준으로 매매가 4억 2천만원, 전세가 2억 정도 된다고 치면 한 2억 조금 넘게 들죠. 수락산역보다는 마들역 쪽이 당연히 조금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가 다 재건축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들역은 완전히 좀 탈바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다 재건축되면은 천지개벽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들역 주변을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원구에서 마들역 주변을 제일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원역 주변 노원역 주변은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주공 7단지 여기 외에는 약간 주공 5단지도 괜찮긴 한데 세대수가 좀 적고 6단지도 좀 괜찮긴 한데 역세권에서 물론 500m 안엔 들어가요. 500m 안엔 들어가는데 초역세권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계주공 6단지랑 상계주공 7단지 뭐 여기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단지도 괜찮긴 한데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6단지 근데 5단지도 좋아요. 사실 5단지 6단지 7단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4호선에서 하면 그렇고 7호선에서 하면은 3단지도 노원역도 사실 되게 좋죠. 또 요런 데도 개발된다는 뉴스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개발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기도 만약에 개발이 되고 하면 노원역 주변도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노원역 주변에는 상업시설들도 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여력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상계주공 3단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경에 500 하면은 거의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노원역 주변에서는 상계주공 3단지, 5단지, 6단지, 여기 7단지 요런 데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심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솔직히 저는 지금 이 가격에 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타이밍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급매가 나오면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계역 주변에는 중계그린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세대수가 엄청나죠. 3481세대.
되게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중계 무지개 2단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얘네들은 좀 용적률이 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매매가도 조금 더 비싼 것 같고,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마들역 주변이나 노원역 주변을 더 좋게 보고 있긴 해요. 중계역은 아무래도 좀 강남하고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더 나가더라고요. 여기 학원가 은근 멀거든요. 여기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나중에 이 동북선 주변도 쳐줄지 뭐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여기 뭐 대단지 어디가 있지? 5단지가 제일 크죠. 5단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동북선을 쳐주면 500m 안에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개인적으로는 동북선보다는 7호선이 월등히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동북선 라인 이 학원가 쪽 가까운 곳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요쪽이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m 안에 들어가는 단지들이 여기도 꽤 많긴 합니다. 뭐 쏙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목련 3단지도 들어가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재건축 승인을 내주는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앞에 있는 데랑 조금 더 떨어진 데랑 우선순위를 준다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얘가 1번 얘가 2번 뭐 이런 게 좀 맞지 않을까요? 네, 물론 연식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뭐 중계 목련 3단지는 그냥 이거는 고려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중계 무지개랑 중계 그린 정도? 요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계 그린이랑 중계 무지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계역, 하계역 근처에서는 그래도 세대수가 한신 아파트가 제일 많긴 한데 세대수는 1000세대 넘는 게 요쪽에 하계 장미 6단지 뭐 요런 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요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찾는 법 아시겠죠? 요런 데랑, 그러니까 요렇게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세대수가 1000세대는 안 되지만 좀 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거리가 다 가까우니까 약간 좀 여기 하계역 주변도 좀 마들역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노원역 주변엔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업시설도 일부 있고, 물론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상업시설은 하지만 재건축이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파트보다. 아파트는 다 새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노원역에서 가까운 데들, 이런 데들은 충분히 재건축이 될 수 있겠죠. 얘나. 그리고 마들역 주변은 제 생각에 여기는 정말 황골탈퇴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재건축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지금은 추가 분담금 이야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P가 엄청 떨어졌어요. P라고 말할 것도 없죠. 뭐 재건축 추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3, 4년 내에 분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추가 분담금을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진짜 완전 꼬꼬마,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꼬꼬마거든요. 재건축 치고는. 이렇게 꼬마한테 추가 분담금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학생인데 네 아들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만큼 너무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 분양될 때를 따져봐야 이게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상황이 안 좋을 때 좀 길게 보고 지금 같은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 아파트에 지금 투자하는 게 정말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한 20년은 돼야 입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근데 중간에 뭐 5년 후든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한 10년 후든 제 생각에 한 이 중에 그래도 다시 지금 같은 침체장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때가 되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제일 많은 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네들이요 2018년 12월에 금액이 3억이 안 됐습니다. 2억대였어요. 2억대. 지금보다 더 쌌어요. 하지만 좀 불장이 왔을 때 이게 거의 6억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때 침체장 때랑 거의 비슷한 가격을 여기서 막 찍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 3억 4억 정도.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완전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몇 년 후일지 몰라요. 다시 불장이 오면 전고점 정도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3.5억에 매수를 하고 2억에 전세를 놨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이 1억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뭐 한 7억이 됐다. 그럼 3억 5천만 원이 오른 거죠. 수익률이 35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이게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3억 5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코인 빼고 이런 거 없거든요. 세금 안 내는 거. 코인도 나중에 과세 생긴다고 하잖아요. 비과세가 투자해보신 분들 알 텐데 비과세가 진짜 엄청 강력한 거예요. 내가 무주택자라면 분양권부터 할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좀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인데 분양권부터 산다? 솔직히 그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난이도가 더 낮으니까 상계주공 12단지 사람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요렇게 하는 게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형이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진짜 저 솔직히 이거 엄청 사고 싶거든요.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게 불과 한 2-3년 전에 시장을 저는 아니까 갑자기 이 금액이 돼서 진짜 너무 놀랐고, 마치 비트코인이 69,000달러 하던 게 막 2만원 미만으로 막 떨어진 것 같이 막 너무 사고 싶은데 저는 참고 있어요. 제 시나리오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취등록세도 많이 내야 되니까 저는 참고 있는데, 만약에 무주택자라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원구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분당구도 되게 좋긴 하지만 노원구가 지금 투자금이 더 적게 들거든요. 투자금이 이렇게 적게 들면 분당구보다 노원구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원구보다 분당구가 당연히 상급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상급지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현금 여유가 조금 더 있으시면 분당 투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이렇게 노원구 쪽에 7호선 역세권 근처요. 이쪽에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좀 많이 뒤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또 현금 여유가 갑자기 또 많아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면 한 채 정도 매수할까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하계역까지 보셨죠? 이 밑으로는 솔직히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중랑구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하계역까지입니다. 노원구에 투자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때는 없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게 오늘을 말하는 건 아니고, 오늘일지 뭐 2024년일지 25년일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어쨌든 저점 근처에서 매수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1월 달에 또 고래 식구들을 모집을 합니다. 한 달에 수강료는 49,000원입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4년 1월에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빌딩 강의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1월에도 파트 2 강의를 제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OT와 함께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웅달 대표님께서 마찬가지로 웅달 대표님이 웅달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한 달에 인터뷰를 한 20분 정도 하시거든요. 인터뷰 하시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다 아주 쉽게 자세하게 따뜻하게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을 빗소영 대표님이 이끌어 주실 예정이에요. 1월달 초대 손님이 고명환 작가님이신데, 고명환 작가님의 책인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 이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아웃풋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빗소영 대표님이 아웃풋을 이끌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명환 작가님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명환 작가님은 아시다시피 개그맨으로 데뷔하셨지만 지금은 사업가십니다. 무려 10년간 매년 매출액 10억 이상을 꾸준히 내고 있는 장사의 고수이기도 하시거든요. 자기개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같이 인사이트 나눠보시면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자시죠. 1100만 작가님. 본인 자체도 부자시고 투자의 귀재이신 것 같아요. 투자 노하우가 대단하신 분인데, 이번에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이죠.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뭐 이런 책인데 이거 외에도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직접 1100만 작가님께서 고래동 공부에 출연하셔서 여러분과 실시간 줌으로 이야기를 나누시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강의는 2달 동안 무한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1월 것만 결제할 때는 49,000원이고요. 이제 좀 장기 수강권을 새로 만들었어요. 6개월 강의.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수강권은 15% 할인된 금액으로 249,000원에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수강권입니다. 여기 누르시면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 강의 수강권도 만들었습니다. 20% 할인된 금액에 469,000원에 2024년 1년 내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강 신청하는 법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클릭을 하시면 아니면 요 페이지 찾는 법은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뭐 카페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메인 페이지에 바로 링크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랑 연결이 됩니다. 회원가입 간단히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결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혹시 그 6개월이나 1년 수강권 원하시는 분은 아래쪽에 배너가 있잖아요. 6개월, 1년 다 배너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되고요. 1월 것만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이게 바로 되죠. 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결제하실 때는 무통장 입금으로 입금자 이름을 적으시고 결제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머지 안내는 다 해드리니까 이렇게 하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 창업 강의를 오늘 오프라인 현장 수업 모집을 했는데 무려 53초 만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 순번은 20명 넘게 대기하고 계셔서 오프라인 수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수업 접수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은 접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